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현금 확보 이후에 반등 타점에서 공략하는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똑같은 이 시간에서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어제 시장 어떻게 흘러갑니다 말씀을 드린 게, 자, 어제 내용 그대로 캡쳐온 겁니다. 해온 겁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시장 단기간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선에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20%에 대한 비중은 현금 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 가까운 하락폭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하락폭이 깊었는데, 중요한 건 추가 하락폭이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입니다. 7월 8일 날 우리가 상호 관세 협의가 어느 정도로 마무리가 될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조금 더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7월 이제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 변동성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국내 주식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냐? 어제 이후에 오늘 정확하게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선에서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요 타점 부근까지는 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차례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눌릴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 포인트인데, 우리가 7월 8일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이 어느 정도로 마무리가 되냐에 따라서 저는 피보나치 조정대입니다. 이 보라색 선 보시면 각각의 퍼센트로 확인할 수가 있죠. 고가 대비해서 0.236%, 23.6%까지 눌렸을 때에 대해서 되돌림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가 2,933포인트입니다. 3,000선을 한 차례 훼손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물론 7월 8일 날 관세 협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 추가 조정이 제한되는 선에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한 차례 짧은 조정 이후에도 반등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방향성 자체는 상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기 변동성 장세 안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조정 장세 내가 그냥 넘기기보다는 좀 더 기회의 장으로 인식을 해보신다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의 장 안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셔서 수익권대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회의 장에서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타점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대해서 매수 타점 잡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캔들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캔들들 매주 월요일 날 7시에 신대가 방송에서 캔들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캔들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들께서 효과적으로 종목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캔들들이 있죠. 이 수많은 캔들들을 여러분께서 이름, 명칭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힘에 대한 강도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럼 그런 흐름들은 제가 함께하는 7시 방송 월요일입니다. 신대가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캔들들이 굉장히 많죠. 이 많은 캔들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볼 캔들은 두 가지 캔들입니다. 자, 유성형 캔들과 영망치형 캔들인데요.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명칭이 다른 걸까요?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명칭을 외워야 할까요? 외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캔들이 발생했을 때 저가에서 발생을 하는 것과 고가에서 발생하는 것, 각각 명칭이 다르게 붙여지는데, 고가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성형 캔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발생하면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이름 불려요. 각각 이 캔들 두 가지 모두 다 이런 장황한 내용들 여러분들 아실 필요 없어요. 알면 물론 좋겠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 한마디로 요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들이 저가 혹은 고가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캔들이 발생한 경우에 추세가 전환되는 반전형 캔들이라고만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가에서 발생한 유성형 캔들의 경우에는 고가에서 발생하고 나서 하락을 이어가겠죠. 그리고 반대로 저가에서 발생한 영망치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공략 타점들, 등대 기법과 이 캔들을 결합을 시켜보면, 자,
5월 9일 날 제가 앞서서 우리가 애프터픽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선정을 했지만 이 가스관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동양철관이었죠. 이 동양철관 5월 9일부터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을 했습니다. 자, 공략한 이후에 어떻게 공략을 했었냐? 2025년도 6월달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와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 쭉 이어봤을 때 수렴의 끝자락 안에서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일반적인 돌파와 달리 영망치형 캔들로 돌파를 했죠. 그러면 영망치형 캔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권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발생했다라면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망치형 캔들로서 돌파를 성공해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 충분히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하단에 있는 보조 지표 마찬가지죠. 특히 스토캐스틱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 이후에 상승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 결과 5월 9일에서 6월 30일 날, 자, 현재 구간의 절반 매도 후 남은 비중 홀딩하겠습니다라는 흐름들을 말씀드린 이후에 바로 상한가까지 달성에 성공을 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등대 기법과 등대 기법을 더욱더 보강해 줄 수 있는 캔들을 활용해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수많은 종목들 이렇게 추세 강화 돌파 패턴을 공략한 자 BHI의 경우에도 공략하고 나서 110%에 대한 상승 흐름, 수렴 돌파 패턴에 대한 태움 공략하고 나서 143% 이런 종목들도 등대 기법의 캔들에 대한 강도를 더 입힌다면 신뢰도가 더 올라가면서 더욱더 큰 상승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흐름들 꼭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꾸준하게 시청해 나가셔야겠죠. 그래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12시에서 1시에 우리가 바이앤셀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등대 기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도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마켓업에서 계속해서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 목요일, 금요일 만나보고 계시죠. 이런 기회들 같이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시장 이렇게 좀 조정받는 와중에도 기회들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 가져와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공략주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 종목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까요?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이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협동 로봇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AI의 지능 거기다가 협동 로봇에 대한 몸 그러면 이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매년 매 분기마다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협동 로봇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과 그 중에서 선두 위치에 있는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산 효과와 더불어서 고부가 가치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효과를 이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의 흐름들 한번 보시면 그렇게 강력한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자 앞서서 2025년도 1월 달 중요 지지라인대를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다가 강하게 이탈했어요. 그러면 이 지지라인대가 저항라인대로 전환이 되겠죠. 따라서 그 이후에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방 빠졌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넘지 못하는 선에서 저항을 맞다가 결국에 2025년도 6월 달 강력하게 돌파에 성공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지지라인대로 다시 한번 전환하는 흐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안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제한되는 선에서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공략가는 62,500원 이하에선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68,300원, 손절가는 57,000원 기준 잡고 우리가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바로 폴라리스 AI입니다. 소형주죠. 소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이유가 이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가 이제는 AI 기반 서비스 및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에 성공을 했습니다. 데이터 및 AI 기술 역량이 계속해서 강화를 시켜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이 빅테크 기업과도
협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 흐름들, 정책에 대한 수의 기대감까지 함께할 수가 있고요. 25년도 하반기에는 새로운 AI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꾸준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지금 명확하게 단계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색깔, 초록색 색깔의 선 한번 보이실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기 쉽도록 한번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원 라인대에서 중요 지지 라인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 라인대죠. 그리고 2,670원 라인대에서 마찬가지로 중요 지지 라인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3,050원 라인대에서도 중요 지지 라인대, 저항 라인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폭이 동일해요. 약 10% 간격으로 중요 지지 라인대와 저항 라인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 과거에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인 2,6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하고 나서는 현재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박스권 양세 안에서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도 유효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졌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간 종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크게 빠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 조정 장세 안에서 박스권 트레이딩하기에 적합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종목 현재 박스권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박스권의 하단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눌린다 하더라도 이 다음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2,750원 안에서 공략이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3,050원 박스권 상단이죠. 손절가는 2,430원 기준 잡고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